우리 쉘에서 표준 입력, 출력, 그 다음에 표준 에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표준 입력이 0번, 표준 출력이 1번, 표준 에러가 2번입니다. 우리 눈에는 화면에 찍히고 키보드에서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컴퓨터 시스템, 특히나 리눅스에서는 명시적으로 모든 I/O 장치는 파일로 간주를 하고, 특히나 이런 터미널 장치는 직접적으로 파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터미널에 화면에 찍히지만 프로그램은 우리 리눅스에 동작하는 모든 프로그램, 이건 리눅스뿐만 아니에요. 윈도우도 마찬가지다. 터미널은 프로그램에서는 터미널이라는 특별한 장치에 대해서 내가 아웃하는 것이 아니라 0번 파일에 대해서 아웃을, 1번 파일에 대해서 아웃하는 것이고 0번 파일을 리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0번, 1번, 2번은 사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내가 오픈을 하지 않더라도, 따로 오픈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기가 유효한 데이터가 채워져 있어요. 터미널을 가리키는, 키보드를 가리키는, 터미널 화면을 가리키는 것들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하는데 바로 듀플리케이션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파일이죠. 파일이니까 이 파일 하나 크리에이트 합니다. 즉 크리에이트 하니까 오픈이 된 거죠. 그럼 3번 여기다가 파일에 대한 것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듀플 하는데 주로 듀플2를 합니다. 네, 명시적으로 듀플2를 하는데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어디다 가냐? 1번에다가 듀플리케이션 해버립니다. 이것을 1번에다가 복사하는 거죠. 1번이 가리키고, 1번은 터미널을 가리키고 있어요. 화면은. 그거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LS라는 프로그램은 그냥 자기는 프린트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으니까 커널은, 이 프린트를 받아가지고 서비스해주는 커널은 이걸 보니까 원래 터미널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얘는 여기 적혀진 대로 동작하는 거고, 얘가 이걸 가서 이 파일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냥 LS라는 프로그램에 아무런 변경 작업 없이도 있는 그대로 놓고도 LS의 출력이 파일로 가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LS에 대해서 아무런 변경이 없이 했다, 그래서 잘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리다이렉션.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내가 고칠 수는 없거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 프로그램의 출력이 여기로 간다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프린트F 할 게 아니라 오픈해가지고 이 파일로 가도록. 그런데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얘의 출력 방향, 이 출력 방향을, 그래서 리다이렉션, 출력 방향을 바꾸려면은 파일 디스크립터를 복제를 해가지고서 원하는 걸로 바꿔 써봅니다. 이게 두 번째 듀플리케이션의 용도. 그래서 실제 용도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내부 메커니즘은 따지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파일 테이블에 엔트리가 복잡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 인덱스만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여기에 어떤 파일 이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커널은 맹목적으로 이것만 보고 작업을 하게 되니까 이것만 틀어져 있으면 그냥 내가 가는 파일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어있는 파일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데이터가 엉뚱한 데이터니까 직접 가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겠죠. 없는 파일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 디스크립터 복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컴퓨터 시스템의 대부분의 파일 시스템, 특히나 이제 이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테이블,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을 통해서, 그러니까 윈3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윈3에도 이런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이라고 표시는 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자료 구조가, 파일을 가리키는 자료 구조가 있는 것이고, 이걸 4개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리눅스에서는 이것들을 조작하는 듀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얘기한 두 가지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제가 실행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프를 활용한 간단한 이제 샘플 코드인데요.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실 여러분이 쉘에서 이걸 구현해야 됩니다. 이걸 구현할 때 베이스로 쓸 수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역시 아규먼트를 봤는데 아규먼트 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아규먼트 하나를 받아서 이 파일을 크리에이트합니다. 크리에이트하니까 이제 파일 디스크도 얻죠. 이 파일 디스크를 가지고서 파일 디스크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printf를 세 번 합니다. printf. 그래서 printf를 하면 이 파일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은 화면에다가 뭔가 이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do프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죠. 어쨌든 오픈만 해놓고 printf 합니다. 당연히 그럼 이거는 before multiplication입니다. 이건 화면에 찍히겠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dup1 이것이 소스죠. 1번 파일 디스크립터를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save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요거 주의할 것 중 하나입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있는 걸 덮어 써버린다고 했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게 의미 있는 걸 열어놨기 때문에 덮어 써버리면은 문제가 될 여지가 이제 많이 있어요.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save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원래 있던 걸 여기다가 세이브를 하는 거죠. 특별히 세이브란 작업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여기다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리턴이 될 텐데 이 리턴된 이 파일 디스크립터에는 1번 디스크립터, 즉 1번이 스탠더드 아웃이죠. printf가 가리키는 파일입니다. 그것을 복제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dup2예요. dup2인데 여기서 오픈한 것, 이것이 소스고 1번이 타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픈한 게 이거 뭐 이런 거였겠죠. 오픈한 것, 이것을 0번 이렇게 되는데 1번, 0번, 1번, 2번 이렇게 있다고 하고 1번 자리에다가 복제를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가 오픈한 fd가 가리키는 파일이나 1번이 가리키는 파일이나 같은 파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fd, 얘는 클로즈 해버립니다. 얘는 클로즈 해버립니다. 오히려 얘는 없애버립니다. 그럼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얻기 위해서 오픈을 해놨는데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클로즈 했으니까 이 파일을 안 쓰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통로는 클로즈가 됐어요. 하지만 이 통로는 그대로 열려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printf 합니다. 자, 과연 그럼 이 printf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때요? 화면에 찍힐 것인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dup2를 또 합니다. saved, 이제 소스가 saved 파일 디스크립터예요. 세이브 한 걸 다시 1번에다가 dup2를 합니다. 즉 여기 세이브 해놨던 것을 1번에다가 바꿔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래 1번이 가리키고 있는 파일은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고 아까 이제 오픈해서 복제했던 그거는 사라지는 거죠. 클로즈가 돼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printf 합니다. 즉 printf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printf가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이제 printf가 원래 출력하는 목표인데 1번을 막 이렇게 가지고 좀 장난을 쳤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리다이렉션 리다이렉션 이걸 실행할게요. 파일 하나 만들어야 되죠. 이제 이걸 읽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그래서 이런 에러 메시지를 에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픈을 못해서 크리에이트 못해서 리턴이 따라 해야 되는 그거 맞죠. 여기서 리턴이 돼버렸고 다시 할게요. 리다이렉션 하고 타겟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3번 출력했죠. printf. 근데 어쨌든 2번 찍혔습니다.
두 번 찍히는데 before, standard out operation before, standard out, restore, after 이렇게 두 개 찍히고 그러니까 이거 찍혔어요. 이거 화면에 찍히고 after restore 이거 화면에 찍히고 이건 안 찍혔어요. 똑같이 프린트했는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되는가? 얘는 알려주는 타겟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그 안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납득이 되나요? 이게 바로 이제 그 1번 printf의 대상이 되는 파일 출력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printf 파일 여러분이 이제 임의로 하는 write, read 이걸 해도 상관없어요. 1번의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테이블 네임을 바꿔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응용하게 되면은 이거에 여러분이 리다이렉션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방금 그것처럼 스탠다드 출력 부분을 이 파일을 오픈한 걸로 크리에이트한 걸로 리다이렉션 시켜놓고 시켜주면은 프로그램 출력 내용이 빨리 들어가요. 단지 이제 쉘일 경우에는 이걸 이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쉘은 한 번 리다이렉션 할 때만 그게 출력이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번 그냥 LS 치면 다시 화면에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리다이렉션 한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계속 파일로 가는 건데 다음번 명령은 복귀가 되니까 여러분 코드에도 이런 식의 듀프2에서 리다이렉션 했다가 다시 복구해주는 이런 코드를 넣어야 되겠죠. 한 명령을 실행하고 그 실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복구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명령어 리다이렉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의 도구가 되는 게 바로 파일 디스크립터 듀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게 파일 입출력에 대한 시스템 호출 함수들입니다. 다 본 거는 아니에요. 그냥 open, close, read, write, seek 이 정도 그냥 아주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봤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시간에 소개했던 그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운영체제 보통 이론 책이 따로 있고 사실은 그 책도 도서도 시스템 프로그램, 뭐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램,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램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 다루고 운영체제가 제공되는 파일 서비스, 뭐 프로그램 서비스, 메모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이 라이브러리나 시스템 콜 출된 함수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쪽을 보면은 더 많은 함수들이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 수업에서 기본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역시 12시가 됐습니다만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우리 파트가 이제 파일 I/O 부분, 뒤쪽에 디렉토리 I/O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 파일 쪽에 라이브러리 쪽만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거는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라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이제 시스템 콜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볼 때 커널을 직접 제공해주는 어떤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시스템 콜이라고 얘기했고, 좀 더 이제 프로그래머가 좀 더 다양한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이 리눅스 그 운영체제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래머에게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파일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우리는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C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게 윈도우즈 환경으로 가든 맥으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거의 똑같은 API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printf인 거죠. printf, scanf는 사실 시스템 콜이 아니고 라이브러리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파일 I/O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눠서 제공하느냐? 금방 얘기했다시피 좀 더 편리하고 기능을 많이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콜은 read, write 딱 두 개밖에 없어요. read, write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printf처럼 형식화되어 있는 상태로 출력을 하고 싶다든가 또는 이걸 뭐 인티저인지 문자열인지 이거 구별해서 출력하고 싶다든가 또는 한 줄 단위로 출력 또는 한 문자 단위로 출력 이런 것을 막 복잡하게 하고 싶을 때 write 혹은 read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의 출력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 상당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로 구성을 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라이브러리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어떤 목표, 기능이라보다는 이제 동기이고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입출력, 파일 입출력 라이브러리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똑같이 쓰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버퍼라는 겁니다. 즉 입출력에 대해 가지고서 여기 우리 프로그램부터 커널 통해서 하드디스크까지 쓰여지는 또 이렇게 읽어오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 과정 중에 버퍼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 콜은 버퍼링을 하지 않느냐? 합니다. 버퍼링을 같이 하는데 이거는 사용자 수준에서 커널이 있고 라이브러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커널 밖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유저적인 거죠. 커널 메모리 안에도 버퍼가 있습니다. 버퍼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절하기가 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고 이 라이브러리에 버퍼를 또 따로 등록해가지고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파일 I/O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한번 봐가지고 사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키워드는 사실 버퍼입니다. 이게 라이브러리, 우리 시스템 콜 배웠으니까 라이브러리 함수에 어떤 것이 있다. 이게 사실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 개념에 의해서는 지금 10여 분 동안 캐치할 거 중요한 건 버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대신에 그렇게 하여튼 이 버퍼의 효과는 입출력 성능을 높여줍니다. 근데 여기 금방 성능 문제 나온다고 했죠. 이건 좀 다른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여기 버퍼에서 이걸 거쳐서 아까 커널도 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여기를 한 번 더 거쳐가요. 이렇게 거쳐가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게 이제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런 기능, 이런 것과 파일 포인터라는 것은 이거 얘기했죠. I/O를 할 때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 이 재밌는 게 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파일 read write 할 때 파일 포인터라고 그러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 이걸 가리키는데 이 파일 포인터는 이 라이브러리 함수가 제공해주는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를 갖고 있는 자료 구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는 오픈이 아니라 여기는 오픈하게 되면 이게 만들어지는데 라이브러리 함수는 fopen이라는 함수로 줍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개념적으로는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어느 정도 배웠으면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얘도 이런 걸 했으니까 얘가 어떤 여기서 지정한 파일을 다루기 위한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로 이제 속성 정보들이죠. 자료 구조를 얘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호출하게 되면 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파일 액세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각각의 파일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것을 가리키는 것을 파일 포인터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인티저, 이 인덱스 인티저예요. 그런데 라이브러리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이제 어쨌든 이제 얘와 구별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얘 가리키는 것을 인덱스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위치에 대한 메모리 포인터로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파일이라는 스트럭처, 자료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이라는 것의 포인터가 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아까 F는 Fread라는 게 있습니다. Fread에 파일을 가리키는데 파일 디스크립터가 아니라 파일 포인터를 지정해 주고 얘는 이걸 가리킵니다. 그러면 얘가 이 파일에 대해서 리드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용도로 쓰는 게 파일 포인터입니다. 똑같은 단어니까 여러분이 이거 문맥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파일을 바로 가느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라이브러리는 항상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한 거죠. 결국 이 파일 포인터 자료 구조, 요거는 라이브러리의 자료 구조는 반드시 이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 파일 테이블 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F 오픈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다시 오픈을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파일 스트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까 0번, 1번, 2번이 표준 입출력 디스크립터인 것처럼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는
라이브러리의 표준 입출력. 표준 입출력 스트림. 한 장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기능을 하나하나씩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여러분이 연습을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면서 연습해 보고 오픈, 그다음에 read, write, seek 이 정도. 오픈이 F 그냥 오픈이 이제 F 오픈을 넣겠죠. 근데 역시 파일 이름을 주지만 여기 들어가는 임자는 다죠. 그래서 플래그하고 모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모드라고 해서 문자 여기 들어갑니다. 인티를 줍니다. 여기 모드는 접근 허가 모드가 아니고 입출력 모드라고 할 수 있어요. read로 쓸 거냐, write로 쓸 거냐 그런 거. 그래서 R, W 막 그런 방식. close. 그리고 리턴 값은 파일 자료 구조에 대한 포인터가 되고 재밌는 함수 중에는 fopen, fd 오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시스템 콜로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죠. 근데 이미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일을 라이브러리 기능을 이용해서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새로 오픈할 게 아니라 fd 오픈을 하게 되면 이걸 유지한 채로 이 라이브러리에 파일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일 이름이 아니라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런 식으로. read 대신에 fread, write 대신에 fwrite. 이제 이 라이브러리 함수의 특성에서는 첫 번째로 얘기했지만 이제 한 가지만 아니라 read, write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문자 단위로 읽어오는 것, 그 라인 단위로 읽어오는 것, 뭐 이런 것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이제 여기 적지는 않지만 printf 같이 형식화된 출력, scanf처럼 형식화된 입력 이런 것들이 다 이 라이브러리 함수의 입력,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거 인자 생략할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구조도 약간 다릅니다. 아까는 순서도 다르며 파일 디스크 앞에 가는 뷰이 있고 사이즈, 버퍼 사이즈만 있었는데 사이즈가 두 가지로 이렇게 줘요. 좀 더 구조가 되어 있는 100바이트짜리 10개, 그러니까 1000바이트 읽어라 이게 아니라 100바이트짜리 자료 구조 뭐 10개 읽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 해석에 좀 더 가깝게 작업해 줄 수 있는 게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seek는 lseek 대신에 fseek라고 적용됩니다. 거의 이게 같습니다. 이게 fd가 아니라 sequence는 아까 origin, position 그거 똑같은 거고요. 얘는 이제 fseek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특정한 몇 개는 별도의 함수로 제공됩니다. 그 rewind 파일 맨 처음으로 돌리는 거, 즉 rewind는 fseek에 seekset 하고 0 seekset 0을 주면 rewind가 되겠죠. ftail은 현재 포지션 알려주는 거. seek current 0 하면 현재 포인트 알려줄 텐데 이걸 ftail이라고 했죠. end of file은 이 파일의 맨 끝인지 아닌지 이런 걸 체크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실제 이걸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훈련한다는 관점에 보면 이제 이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사실 얘기할 게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수업의 특성상 이제 이 함수 사용법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에서 혹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적인 또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입출력을 할 때 항상 사이즈를 지정하는 입출력을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고 입출력을 할 경우에는 이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내가 아까 이제 이런 I/O를 하기 위해서 내가 메모리에 어레이로 100바이트의 어레이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고 fget_s 여기 fget_s 사이즈가 있죠.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write 할 때는 어쨌든 조정상 리드 할 때 이게 fget_s가 있고 여러분 쓰다 보면 그냥 get_s가 있어요. get_s는 여기 사이즈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준 입출력을 할 때 항상 사이즈가 있는 또 스트링 연산 있죠. 여러분 스트링 연산, 스트링 함수 같은 것들인데 사이즈를 항상 지정하는 것을 쓰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스트링 카피가 있는데 스트링 n 카피라고 해가지고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는 거 사이즈를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스트링의 끝까지 0, 널 캐릭터 나타날 때까지 얘가 복사를 해줘요. 그래서 그게 사이즈 지정하지 않고 하는 게 어쩌면 처음에는 편합니다. 하지만 정교한 프로그램을
또 예외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되려면 내가 의도적으로 사이즈를 지정해줘요. 맥스에 대한 사이즈. 그 이유는 뭐냐면 지정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이 메모리 저장 구조를 내가 100바이트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100바이트 이상 입력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했어요. 그런데 어떤 특이한 유저, 네트워크에 특이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것 외에 메모리 영역을 침범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 이제 좀 주의를 하고요. 맨 밑에 있는 거 설명 안 써요. 보시면 F 플러시 set V 버퍼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이제 버퍼에 관련된 버퍼를 다루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버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은 버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버퍼 혹은 버퍼링 아는 단어죠. 넥스트에 오기 전부터 아는 단어죠. 인터넷에서 했습니다. 뭡니까? 버퍼가 우리 컴퓨터 세계에서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를 보는데 버퍼링이 돼가지고 끊겨. 심지어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버퍼링을 하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진짜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머한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버퍼. 대충 알고 있죠. 말로 제가 무슨 답을 원하는지 짐작이 안 되니까 대화하기가 좀 꺼려지죠. 컴퓨터를 그러니까 저는 또 쓸데없는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넥스트에서 여러분한테 과목은 OS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뭘 전달하고 싶냐면은 컴퓨터가 동작하는 원리와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원리를 전달하고 좀 싶습니다. 그런 몇 가지를 계속 지금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버퍼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컴퓨터는 많은 곳에, 여러 곳에 버퍼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가장 밑바닥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치고 계속해서 여러 번 있는데 CPU와 메모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IO들 이제 붙어 있죠. 이 그림은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실제 컴퓨터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 동작하면은 데이터를 다룹니다. 프로그램 코드가 시작되거나 코드가 시작되면서 뭔가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어 출력을 해내거나 그걸 해석해가지고서 디스플레이로 출력해가지고 화면을 보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룹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은 아까 파일에서도 얘기했지만 컴퓨터에서의 많은 작업들이 CPU에서의 계산 작업 플러스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이에요. 데이터의 변형은 CPU에서 이루어집니다. CPU에서 계산해가지고서 뭐 100이라는 값과 50이라는 값 두 개를 가져와가지고 변형, 즉 더하는 거 150이라는 값을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하는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CPU가 변형하는 걸 제외하면은 컴퓨터에서 이루어진 작업들을 보면은 여기 I/O 혹은 네트워크, 메모리 또는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에서 뭔가 데이터가 이동을 해요. 데이터가 이동을 하는 것으로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딱 정형화된 게 통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걸로 이제 아주 일반화를 시켜놓은 거죠. 그렇지만 그게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란 데이터를 주고받는. 자, 그런데 이 램에서 램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 이거는 같은 매체, 같은 어떤 미디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 사회의 그 미디어가 아니라 우리 데이터가 저장되는 도구, 미디어. 같은 미디어인 경우에는 그냥 옮기면 돼요. 옮기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성능 시간 문제를 얘기할 텐데 얘에서 읽는 시간과 얘에서 쓰는 시간이 이론적으로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100바트를 읽어서 여기서 100바트를 옮기는 이런 식으로 크게 문제없이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뭐 이렇게 치환한다거나 할 때 지금까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별로 뭐 그 외에 어떤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변수에 지금 우리 파일에서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파일로 하드디스크로 옮겨요. 또 파일 리드를 하기 위해서 메모리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이리로 옮겨요. 그럴 때 우리 지금 여러분 프로그램은 그냥 리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라이트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라이브러리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린트하고 스캔.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뭔가 좀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동작하는 속도하고 얘가 동작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요. 또 더 늘리죠.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버퍼가 왜 필요한 것 같게 얘기했으니까 얘가 데이터를 소비하거나 얘가 데이터를 이렇게 옮기는 거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오는 게 속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 유튜브 서버가 있어요. 유튜브 서버가 여기 MP 파일을 하나 500메가짜리 MP 파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얘를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얘가 이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면 플레이하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메모리로 그걸 가져와서 메모리에서 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화면에 이제 그게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버퍼링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중간중간에 끊겨요. 여러분이 네트워크 끊긴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네트워크 중간중간 끊기면 우리가 멈칫멈칫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일반 사람들은 버퍼링이 문제, 버퍼링을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버퍼링을 하니까 버퍼링이 안 돼가지고 끊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버퍼링은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도입한 게 버퍼링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첫 질문에 의도했던 답은 그거였어요. 버퍼링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버퍼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차이가 있죠. 우리가 파일 이런 거 할 때는 그래도 한 시스템이니까 얘가 스캔 해놓고 키를 누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면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요. 이 컴퓨터 자체는 매우 빠르게 줄 수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통해서 미국에서 어딜 갔다가 이렇게 서로 들어오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잠깐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여기서 주는 거 그대로 오는 거 그대로 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뭔가 플레이를 하려면은 말로 진짜 끊겨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끊길 수가 있고 아니면 얘가 아예 늦어가지고 얘 플레이하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대해서 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컴퓨터에서의 동영상은 1초에 기본적으로 24번 혹은 30번의 화면, 정지 화면을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진짜 동영상이 그렇죠? 그래서 이 화면 하나가 예를 들어서 100KB 데이터로 픽셀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1초에 100KB 데이터를 30번 받아야지 화면이 스무드하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그 속도를 못 따라가든지 혹은 원래는 이게 따라가는데 이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남들도 쓰고 막 인터넷이니까 세상 사람 다 쓰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속도를 충족하는데 쓰다 보니까 잠깐 순간 다른 데 많이 쓰느라고 나한테 이걸 못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첫 번째건 두 번째건 이쪽에서 플레이하는 건 내 능력은 이 CPU의 능력과 이 메모리 능력은 이거를 몇십 배 촉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데이터가 제대로 플레이가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결국 모든 작업은 어떤 미디어와 미디어 사이에서 혹은 그냥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대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이에요. 결국은 사실 또 따져보면. 그런데 같은 미디어이거나 또는 가까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미디어가 되면 가깝더라도 다른 미디어가 되면 둘 다 속도 차이가 납니다. 속도 차이가 나가지고 얘가 원하는 만큼 얘가 공부를 못해줘요. 그래서 버퍼링은 두 개체가 있는데 두 개체의 속도 차이가 소비하는 것과 공급하는 것의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속도 차이를 마치 이걸 사용하는 입장에서 속도 차이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해주는 게 버퍼링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분명히 얘는 얘보다 10배가 빨라요. 그런데 빨리 읽어라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읽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얘는 막 답답하고 느릴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일단 여기다가 다 담아줍니다. 여기다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그게 이제 버퍼링인데 100메가를 읽으라고 하게 되면 10메가씩 10메가 담고 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뽑아주는 거죠. 그럼 10메가를 읽는 동안은 얘는 파일을 읽고 있지만은 메모리에서 읽는 것과 같은 속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메가면 딱 끝나버리죠. 그래서 버퍼링 지속 쪽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10메가를 서비스하는 동안 어떤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채워놨습니다. 유튜브 버퍼링 바로 그겁니다. 유튜브 버퍼링은 이쪽 내 로컬에다가 바로 플레이한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나 플레이어가 시스템의 메모리 일정도 확보해 줍니다. 그게 버퍼죠. 바가 플레이어 보면 좀 플레이 보면 바가 보이는데 이 바가 이만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좀 느리게 가져오더라도 여기다 채워줍니다.
줘줬다가 플레이는 얘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거죠. 플레이하는 동안 얘를 또 가져오는 거죠. 얘는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느려지지만 얘를 적절히 잘 설계해두면은 얘가 다 소비가 다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을 다 소비하려면 2초가 걸린다는 거죠. 2초가 되기 전에 이걸 다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 속도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걸 적절히 잘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쪽 받는 쪽에서는 얘의 속도로 계속해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버퍼링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죠. 댐, 그거 버퍼링입니다. 댐 버퍼. 우리 수도 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도 뭔가 그 공급 주체와 소비 주체가 있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자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서 뭔가 당연히 우리 인간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으니까 여러분한테 그냥 창구를 운영하라 하더라도 뭔가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버퍼링입니다. 컴퓨터에서도 그게 버퍼링이에요. 그게 여러 군데 다 쓰입니다. 여러 군데 다 쓰이고 저는 유튜브를 예를 들었던 거고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제 파일 I/O를 하는 데 있어서 버퍼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필수적으로. 왜냐하면 메모리하고 그리고 파일 I/O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가져야 되는 둘 사이에 속도 차이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의 10,000배에서 10만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에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버퍼 효과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여기다 데이터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이 프로그램은 CPU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른 프로그램, OS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다 버퍼링을 해줘요. 그런 것. 그래서 시스템 파일 I/O 할 때는 여기다 같이 그리고 여기 위에 그리진 않았는데 여기 위에가 이제 그렇게 된 프로그램. 우리 프로그램 사이는 이 프로그램에서 바로 하드디스크에 직접 데이터를 주거나 여기서 바를 가지고 내 메모리에 직접 데이터를 가져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중간에 버퍼를 둡니다. 버퍼는 뭐 이거는 이제 설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두 단계 버퍼를 둡니다. 커널의 버퍼, 라이브러리의 버퍼. 그래서 아까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면 버퍼를 쓸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없다 하더라도 버퍼는 쓰고 있는 거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난번 그걸 실습을 해봤어야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한테 그 올려놓은 건 파일 1.copy였습니다. 좀 전에 봤던 오픈하고 커널 함수 read write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그 저번 주인가요? 그 파일 시스템 콜 서비스 뒤쪽에 보면은 그 S-trace라고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시스템 콜을 호출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라고 제가 그 강의실에 같이 올려줬던 파일 카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비슷하게 소스 읽고 데스티네이션 읽어가지고서 오픈해서 파일 루프 돌면서 소스에서 읽어서 데스티네이션에 라이트 하는 겁니다. 근데 함수가 좀 달라요. 이제 시스템 콜 함수가 아니라 F 오픈했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그리고 여기도 read write가 아니라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는데 한 문자씩 읽어요. get, see, push, see. 그래서 한 문자씩 한 문자 읽어가지고 한 문자 쓰고 한 문자 읽어서 한 문자 쓰고 이렇게 씁니다. 이걸 이렇게 해도 파일이 카피가 돼요. 예, 소스하고 똑같은 파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컴파일 해가지고서 그 S-trace 뭐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호출되는 시스템 콜 함수예요. 우리가 여기 mmap2 나오죠. 이게 우리가 호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링크를 해가지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뭐냐면 read 이렇게 나와요. write, read. 이게 뭐냐면은 바로 앞에 그 파일 이름이 있는 거예요. printf였어요 사실. printf였는데 printf가 실제로는 write가 된다는 거예요. enter source file name. printf에 enter source file name이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scanf예요. scanf인데 실제 시스템 콜은 read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동작을 시켜보면 파일 카피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데스티네이션에서 이렇게 테스트 아웃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기 오픈 두 개 하고, 그러니까 F 오픈 했지만 시스템 콜은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오픈하고 그 다음에 파일 루프를 돌면서 한 문자씩 읽어서 한 문자씩 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 많은 수의 함수들이 호출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read 한 번, read 두 번, write 한 번, read 한 번, write 한 번, 그래서 read 세 번, write 두 번 하고 끝나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 이걸 똑같이 ltrace는 라이브러리의 호출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보면 scanf 함수 호출됐다는 걸 보여줘요. 뭐 조금 낯설어서 따라오기 힘들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 그 함수 호출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라는 파일을 테스트 아웃 scanf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십시오.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호출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죠. 게시 한번 푸시하면 게시 한번. 그러니까 이 파일 카피라는 게 한 몇 킬로바이트짜리 파일이에요. 이걸 복사하려면 몇 천 번을 읽고 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아까 이 똑같은 작업해요. 이 작업 안 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작업을 했어요.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다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스템 콜을 보니까 read 한 두 번 하고 write 한 두 번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게시와 푸시는 수천 번 여기로 호출한 겁니다. 근데 라이브러리가 그걸 버퍼링을 해요. 라이브러리 메모리에다가 잡아놓고 커널로 한 바이트니까 한 바이트 할 때마다 이거 가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메모리 블락 사이즈만큼 보통 4KB 4KB가 채워질 때까지 거기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채워지면 여기 가요. 그게 바로 이 라이브러리 버퍼링.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한 바이트씩 쓰고 있지만 실제 파일에 한 바이트씩 안 가니까는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버퍼를 쓰면 효율이 높아지는 게 바로 그런 뜻. 그러면 얼마만큼 채웠다고 얘기해 줄 것이냐? 이거는 앞에서 봤던 set v buffer라는 이걸로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1KB 쌓았다 하라, 또 100바이트씩 쌓았다 하라, 또 한 줄, 뉴라인 문자가 나오면은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에는 4KB 블락이라는 걸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이 버퍼링입니다. 그럼 이것만 버퍼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리드 라이트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버퍼링을 반드시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지가 봤을 때 하드디스크하고 커널 메모리하고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리드가 다 된 다음에 리턴하고 리드 하게 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서 리턴하고 라이트 하게 되면 하드디스크에 쓰고 리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커널 버퍼에다 쓰고 그냥 리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라이트하고 리턴하자마자 전기가 탁 꺼지면은 하드디스크에 그 데이터가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퍼링은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버퍼링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어느 순간에 잘못 망가지게 되면 나는 썼다고 생각했지만 안 쓰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딜레마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풀어야 돼요. 둘 사이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능을 위해서 버퍼를 두지만 버퍼를 두면 중간에 이걸 참고로 둔 거거든요. 중간에 참고로 둔 거기 때문에 얘는 다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안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완하는 것들이 아까 이거 얘기했고 F 플러시 싱크라는 이런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시는 이렇게 변기에 물 내리는 거 플러시라고 하죠. 쌓아놨던 것들을 어떤 규칙에 따라가지고 얘는 라이브러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내보냅니다. 내보내는데 F 플러시가 함수 호출이 되면 함수 호출하는 순간 이제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지금 얼마를 쌓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내보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불안하다. 안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이런 프린트F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그 파일에 대해서 플러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버퍼에 있던 것들을 완전히 파일에 내보내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했다고 해서 완전히 여기 나가는 건 아니죠. 여기까지만 나가는 거죠. 이것도 커널 버퍼도 플러시를 해주고 싶으면 fsync라는 시스템 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커널 버퍼에 쌓였던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프로그램. 여러분이 아마도 웹 쪽에서는 이런 걸 신경 안 쓸 거고요. 모바일 쪽에서는 이거 이제 신경 써야 됩니다. 모바일 쪽에서는 내 단말기 배터리가 언제 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싱크를 맞춰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왜 여기다 싱크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쪽 상대방의 데이터를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이쪽 대상의 데이터를 쓰는 것,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픈할 때 오싱크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오싱크를 옵션을 주고서, 플래그를 주고서 내가 라이트 하게 되면 이걸 안 하더라도 버퍼링 안 하고 바로 그냥 써줍니다. 그런 게 버퍼링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구치를 따지다 보면 복잡해지겠지만, 자, 이 점을 통해서 처음에 나왔던 거는 라이브러리가 버퍼를 활용해서 I/O 효율을 높여준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버퍼가 무엇인가? 버퍼라는 게 컴퓨터 시스템에서 왜 필요한가부터 얘기를 했고요. 이건 파일 I/O뿐만 아니라, 일단 그 답은 파일 I/O뿐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가 이동하는 모든 데는 거의 대부분 버퍼를 씁니다. 성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게 버퍼인 거고, 이 파일 I/O에서는 두 단계로 버퍼를 쓰고 있다.